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아이 한민우. 지난주에 네. 그 손님이 한 분 왔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네. 조용히 이렇게 오시더니 맨 처음에 동네 주민이신가? 그래갖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다 네, 딱 눈빛을 읽었죠. 아직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태훈이네. 가갖고 저희 소장님 방송 보고 오셨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딱씩 웃으시면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눈빛만 봐도 근데 그분이 그 자제분들이 계시대요. 20대 자제분들이 20대 자제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20, 30대 자제분이 있어갖고 자기가 평소에 자기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자식은 왜 여자 안 만나나 뭐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너무 알고 싶었대요. 아들의 마음을. 근데 이 저희 방송 보고 아니 뭐 이게 보면은요 어른들이 사실 이거 시청률만 봐도 너무 이게 청년 문제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또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너무 막 저한테 막 손잡으면서 막 고맙다고 자기 아들이 왜 여자 안 만나나 왜 뭐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알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대요. 그래갖고 아니 뭐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따뜻하지요. 사실 지난주에 2부가 10,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무슨 우리가 이 청년아이나 청년이어를 네. 좀 더 자극적인 소재로 네. 청년이 나와서 정권을 까고 문재인 규탄을 하고 이러면 이 프로도 많이 보겠죠. 말을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런 거는 그 굉장히 곳곳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굳이 제 방송에 하루 내내 1주일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게 아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취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뭐 저 만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 엔간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뭐 안보관이라던가 어떤 뭐 그런 경제관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투철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봉합하려고 그리고 더 범용성을 가지고 더 대중성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소장님 방송 딱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방송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정치를 청년하고 이렇게 풀어내려고는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은 그게 또 대중성을 갖게 되고 뭐 소장님처럼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런 쪽에 그러니까는 보면은 안보 이러면은 무지하게 봐요 여러분들. 근데 안보만 지금 문제냐고요. 애들이 뭐 알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알바비 모아갖고 이번에 아이폰 산다는데 아이폰이 이번에 뭐 200만 원이라더라. 애들은 어떻게 사지? 뭐 그런 어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려움들도 공감을 해줘야죠. 뭐 안보 중요하죠. 전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김정은 이 새끼 뭐 때려 죽이고 아주 찢어 죽여야죠. 뭐 찢어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갈아 마셔야죠. 걔는. 그치만 그런 것만 한다고 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공감하기가 힘들어갖고 저는 일반인들도 소장님 방송 봤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사람 하는 얘기도 충분히 일리 있고 들을만하다라고 해서 일반 청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자꾸 이런 주제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주제가 집집마다 3개 내지 4개가 있는 1인당 1개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그 업계에 또 이 종사를 하니까 업계에 이 긴밀한 이야기를 잘 알겠죠. 사실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제 이 황장수의 이 블로그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내가 몇 년 전에 이 단말기는 기계하고 통신하고를 분리해야 된다 했고 뉴스 브리핑에도 한 2번 달았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한 달에 내는 이 가계 통신비 통신비나 뭐 통신비에 포함된 단말기 비용이 뭐 2, 30만 원 된다면 더 들기 보통 그런 뭐 전체 가계의 소득의 적어도 10% 안팎의 돈이 이렇게 이런 지출로 돼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건 당연한갑다 싶게 생각을 하지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화기를 사러 가면 뭐 요즘 이제 점점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솔직히 좀 뭐 따지지도 못하고 정보에 약하고 그 IT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사람 가면 네. 온팍 바가지 써서 네. 보고 또 젊은 애들 잘 따진 애들은 가면 좋은 가격으로 핸드폰을 한다. 이거 뭐 얼마 전까지는 그게 거의 진리야. 그래서 대부분 오고 나면 한 1, 2분 안에 저 사람이 호구인가 아닌가 호갱인가 네. 아닌가 판단을 하고 호구면 온팍 씌우고 그 싸게 나오는 폰이나 네.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가격 구조에서 아 이거 빠꼼이다 싶으면 막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래서 핸드폰 하러 갈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가정에 서너 개씩을 2년 이상 못 쓰고 계속 바꾸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네. 이 정부의 공정거래법이 있고 또 독과점 금지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네. 이게 핸드폰하고 통신요금을 뒤섞어 가지고 뭐가 얼마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이게 싼가 비싼가 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스마트폰 XS 새로 나오는 거는 200만 원이라며 네. 가격이 그렇죠. 아이폰 X도 지금 한 3, 40만 원 되죠. 네. 135만 원. 그리고 삼성폰도 어지간하면 100만 원이 다 넘어가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로 100만 원짜리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하나 사러 가봐. 냉장고나. 네. 그렇게 삽니까? 안 사지요. 백화점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하고 그다음에 뭐 공구 뭐 안 그러면 또 심지어 무슨 뭐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서 가격 비교해서 네. 정보 가지고 사러 가지요. 근데 전화기는 보면 전부 다 홀린 듯이 갖다 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헷갈리는 걸 방지하려면 요금은 요금대로 경쟁시키고 네.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경쟁시켜야 된다는데 이제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며요? 네. 법 이름 뭐예요? 그 이제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인데.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단통법. 네. 단통법은 뭐예요? 그 쉽게 말하면 단말기. 단통법은 그 이제 기존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손님을 딱 봐갖고 이 사람이 뭐 약간 호갱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갖고 어떤 그 지원되는 금액들을 차별해서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괄적으로 줘라. 30만 원 정도만 줘라. 네. 더 이상은 못 준다. 네. 일괄적으로 줘야 되고 그 이상 초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단통법이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주말에 가면 싸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의 어떤 감시를 피해갖고 방통위도 결국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럴 때 공무원이 일 안 할 때는 네. 새벽에 그냥 후닥닥 서류 잔뜩 받아다가 딱 그때만 개통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30만 원 안팎으로만 네. 지원을 해주라 하는 게 단통법이고 그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30만 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해진 지원금의 그 15%. 정해진 지원금이 27만 원이라며. 아니요. 정해진 지원금은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 정해진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은 15만 원이겠죠. 그럼 그 1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근데 뭐 대체로 단통법이었어요. 보면 뭐 30만 원 안팎이라며요. 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네, 맞아요. 일반 폰, 네. 싼 거 말고 네. 일반 폰 뭐 한 100만 원짜리 네. 전으로 있는 거는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뭐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말기 자급제라는 거는 폰 따로 네. 그러려면 일단 법으로 이게 단말기 자급제가 법으로 바뀝니까? 네, 법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 그 대표 법안으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게 문제예요? 일단은 이 통신 유통 그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 보면은요,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들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네.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단말기 파는 대리점과 네. 그냥 판매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말기 파는 대리점은 이제 SK 하나만, KT 하나만, LG 하나만 이렇게 하는 곳들을 보통 대리점이라고 그런 거 몇 개 보시면 돼요. 없잖아요. 막 큰 그 저기 번화가 번화가 사거리 좀 있죠. 그런 데만 좀 있고 네. 대부분 또 KT만 있고 나머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
아니에요. 있어요? 의외로 많은데 얼마예요? 요새 인테리어들이 뭐 핸드폰 통신사처럼 아, 카페처럼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갖고 좀 헷갈려요. 근데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딱 이제 대리점이고 네. 직영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판매점은 판매점은 이제 SK, KT, LG 상품을 싹 다 그 취급하고 있는 곳을 판매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또 길게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길게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삼성전자나 뭐 하이마트 이런 데서도 핸드폰도 또 판매하잖아요. 거기서 팔죠. 전자기기 파는 데서. 네. 그러면은 근데 순서대로 보시면요, 그런 그 삼성이나 뭐 그냥 하이마트 이런 쪽이 오히려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비싸게 사시는 순서대로 매기면. 그렇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이 대리점. 그 대리점. 다음에 판매점이 좀 그나마 저렴하게. 그러면 직영하는 대리점보다 판매점이 저렴하다. 네. 본인이 혹시 판매점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요, 하는 건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닐 거고. 그러면 왜 그런가 이야기를 좀. 그 유통 구조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요, 요금의 7%를 받습니다. 요금의 7%. 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의 7%를 받아야 되니까 고가 요금제를 자꾸 유도하겠죠? 아니, 대리점은 저거가 운영하면서 네. 그 대리점에서 별도로 또 7%를 받아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입해서 네. 요금제 전화기 플러스 통신료 해서 요금제를 네. 뭐 9만 원짜리에 들어갔다 하면 9763 6,300원은 네. 그 대리점에서 네. 먹는다는 거죠. 네, 그쵸. 그럼 그 대리점도 네. 본사하고 계약으로 운영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게 뭐 본사 직원들이 아니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리점은 그런 업무 플러스 이제 내가 해지할 때까지 7% 계속 받아가죠. 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대리점을 지금 한 거는 아니었는데 2년 동안은 무조건 받아가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아니 그러겠네. 2년 네. 동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고가 요금제를 강권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럼 그러다 판매점은? 보니까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한 대 팔면 얼마. 아, 그러니까 요금은 가입해가 그 사람이 뭐 2년이면 2년 동안 매일 달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요금제는 상관없어요. 요금제 뭐 여러분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자관 내가 매달 받는 건 없고 네. 그냥 내가 팔고 나면 네. 한대 거기에 팔면 대해서 얼마. 그러면 비싼 데를 파면 비싼 거는 아니요. 비싼 거라고 그게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이 남는 거 아닌가? 비싼 걸 팔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거기 저기 싼 폰을 네. 해도 네. 마진은 그 판매 수수료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오히려 조금 적긴 해요. 그런 거. 네. 왜냐면은 또 중저가 폰도 좀 있잖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중에 공짜 폰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붙여서 공짜를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아, 원래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5만 원이면 출고가가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원금이 뭐 한 2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이 남잖아요. 이거 뭘 받아. 그냥 5만 원까지 해갖고 공짜라고 해서 주지. 뭐 이게 공짜.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 네. 물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 판매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금이 30만 원이다. 우리가 네. 30만 원이면 이 지원금이 다 통신사에서 노는 거예요? 단말기 회사에서 노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이가 나눠서 내는 거예요? 나눠서요. 정확히. 둘이가 네. 어느 정도로 나눕니까? 그 비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업상 비밀이고. 아니요. 제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그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절대 오픈을 안 합니다. 그 비율을. 아, 그럼 모르는 거네. 합쳐서 네. 30만 원이라는 거지. 네. 둘이서 어떻게 나눠 먹는가는 모르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거래. 기계는 기계대로 사고 통신상품은 통신상품대로 가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 문제는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이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통신 업계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수가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7, 8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그 가뜩이나 지금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국내 경기도 얼어붙는데 이 통신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는 만약에 지금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얘기하는 이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단말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서비스센터 그런 거 아니 이제 그리 되면 삼성, LG 네. 뭐 그 두 군데가 한국에는 SK는 전화기 안 만드니까 네, 그렇죠. 두 개밖에 더 있어요. 네. 그럼 그 두 개에서 만든 전화기를 파는 매점들이 따로 생기겠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 걸로 판매점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계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삼성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데서만 팔 수 있게 LG 뭐 베스트샵 뭐 이런 데서만 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건데 정말 웃긴 거는 수요는 똑같아요. 핸드폰이라는 게 수요 똑같지 않습니까? 인구수 대비해 갖고 수요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그 김성태가 이 법안을 왜 냈냐면은 판매 수당이라는 걸 제가 아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말기 한 대를 팔면은 그러면은 통신사나 이쪽에서 제조사 쪽에서 이 판매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통점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은 모든 국민들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김성태가.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 이제 전화기하고 통신 판매점과 이 전화기 판매점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전화기 판매점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네. 또 팔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판매점으로 네. 가서 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함청년이 하는 네. 지금까지 결합 상품으로 파는 이런 판매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겠죠. 네?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고. 지금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물론 이런 법안 때문에도 있지만 지금 이미 통신 시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대리점 하셨던 사장님들, 제가 아는 사장님들 많거든요. 대리점 판매점 하셨던 분들. 이분들 폐업하신 분들 많고요. 그게 죽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내가 볼 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자주 바꾸고 네. 2년마다는 뭐 의무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바꾸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신형이 나오면 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보면 딱 10년 됐잖아요. 스마트폰 네, 나온 지가. 네, 네, 네. 스마트폰 나온 지가.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쯤 써보다 보니까 꼭 맞선 최신 거를 안 쓰겠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심지어 중고폰을 쓰는 사람 또 중국폰을 쓰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가 이 사실상 가격이 한 100만 원쯤 되는데 이거 조삼 못 사라고 봐요. 나는 이걸 분리해서 팔아야 된다는 걸 많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내가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알고 파는 거는 막 같이 팔든가 말든가 괜찮지만은 그 다음에 요금은 요금대로 얼마인지를 알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섞어갖고 팔아서 지금 우리 함청년이 이게 팔을 때 네. 보조금도 둘이가 어떻게 나누는지도 모르고 네. 심지어 함청년이 하나 팔았을 때 한 개당 한 20만 원이 떨어진다 네. 칩시다. 그럼 그 20만 원이 누가 얼마 주고 누가 얼마 주는 것도 모르잖아요. 네. 왜?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전화기 회사하고 통신사 세 군데하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요새 통신사 광고가 모델들도 뭐 정상급의 어떤 연예인을 기용하거나 그러지가 않고 그냥 통신사 광고가 어느 중간에 사라져 버리고 네. 또 보니까 옛날에 제일 첨단에다가 제일 화려하게 쓴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전화기 광고가 세지더라고. 옛날 연예인들이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다는 어떤 그 반증이 통신사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핫한 스타들이 다 통신사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약금이나 자녀 할부금 옛날엔 내줬거든요. 한 4, 5년 전? 그때는 내줬어요. 단통법이 나오고. 딴 데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갈세요. 그거 네. 그게 얼마 내야 된다. 막 우리가 네. 내줄게요. 이랬지.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죠. 그 신기하게도 단통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는 참 좋아요. 이번 단말기 관련 법안도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 깔끔하잖아요. 기계 사갖고 통신 상품만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상적인 얘기고요. 현실을 알려드리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참 알기가 힘들잖아요. 알기가 힘든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좋아할까요? 근데 내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결합 상품이라는 게 일종의 공정거래법 위반적인 요소가 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두 물건을 섞어서 한 물건으로 팔면서 네. 이게 얼마인지 저게 얼마인지를 모르게 하고 네. 거기에 각종 지원금이니 뭐니 하면 그건 딱 전화 파는 데 가면 나같이 나는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인데도 네. 전화하는데 하러 가면 머리가 아파서 한때는 내가 전화하기 절대로 안 한다. 누굴 시켜서 보냈지. 왜? 내가 거기가 머리가 아파가. 네.
그걸 듣고 앉아서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 같은 사람도 머리가 아플 정도 되면 네. 이게 파는 방법이 불투명하다는 거는 맞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너무 비싸요, 전화기가. 네. 전화기가. 예? 네. 근데 전화기가 그리 비싼데 사실은 내가 이 전화기 값 플러스 통신 요금을 내는 건데 네. 자, 한 달에 한 8만 원을 낸다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96만 원. 네. 보통 계약을 2년 아니면 3년 하잖아요. 네. 2년 하면 200만 원쯤 되고 3년 하면 3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기 값 100만 원, 통신요금 200만 원이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져보면 보통 사람 한 8만 원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화기를 한 대 살 때 통신 요금하고 결합해서 한 달에 한 월부로 8만 원씩 낸다니까. 이 월부 시스템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한국의 전화예요. 다른 거는 물건 살 때 월부가 있습니까? 우리가 테레비를 사면 한 방에 다 주고 사야지. 네. 냉장고를 사도 한 방에 다 주고 사고 컴퓨터를 사도 한 방에 다 줘야지. 월부가 있어요. 근데 전화기만 유일하게 전화 요금 속에 포함돼 갖고 단말기 가격이 월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릴 때 월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돈이 다 없어가 집에서 테레비를 한 대 사도 한 방에 돈을 주고 못 사고 월부로 사야 돼. 그러면 월부에 이자가 좀 포함돼서 한 방에 현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좀 비싸게 사면 네. 매일 월마다 이제 월부 장사는 집으로 받으러 와. 수첩 하나 들고. 그래서 돈을 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실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유통점을 없애면은 어떻게 보면 그 유통점에 줄 그 어떤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줄여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갈 것 같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어쨌든 수요는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뭐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면 거기서만 판매할 수 있으면 걔네가 그 수요를 다 먹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현실은 뭐냐면은 저도 지금 아파트 단지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식들이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식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핸드폰 좀 물어보려고 하면은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휴대폰 이게 왜 화면이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애비야 이게 휴대폰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온다.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플을 깔라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다. 자식들이 엄청 귀찮아요.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게 지금의 어떤 그 판매점이나 대리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거기서만 판다고 하면은 거기서 합리적으로 해줄 것인가? 아니 근데 함촌 저도 깔끔하게 통신 상품은 동네 지향적으로 친절하게 하니까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산 데는 팔고 나면 끝이요. 함청년 나한테 팔고 난 다음에 케이스도 몇 개나 갖다 주고 앞에 유리도 이렇게 깔아주고 붙여주고 하는데 솔직히 동네에서 전화기 사고 나면 이놈들 팔 때만 그렇지 팔고 나면 맞아요. 예? 나중에 우리 뭐 케이스 좀 이따가 드릴게요. 좀 이따 오세요 하고는 연락 드릴게요 하고는 연락도 모르세.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하나 좀 봤을 때 확실히 판매점들은 타격을 입는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제일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딘가 하면 전화기 단말기 만드는 회사 LG하고 삼성이에요. 특히 삼성.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얼마다라는 거를 감춰져 있었잖아. 의식 속에. 그죠?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삼성 뭐 갤럭시 S9이 주세요. 노트 주세요. 노트 5가 주세요. 6 주세요. 이러지. 얼마짜리냐고 묻고 따지면서 안 하잖아요. 왜? 요금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화기 가격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완전히 뽀르기 나서 이게 120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화기 판매 사는 데서 사람들이 살 때마다 자 30만 원, 20만 원, 중국 폰은 10만 원, 뭐 일본 폰은 뭐 30만 원 이렇게 되면 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판매점들이나 대리점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알아서 도태가 되고 있어요.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나서 모르쇠 하는 업체들은 다 도태되고 있고 그 폐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뭐 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참 좋은데 혜택을 받을 일 만무하고
심지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통법 이전에도 도서정가제도 마찬가지고 단통법도 마찬가지고 사실 관심 갖기 전이 오히려 더 싸게 샀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100만 원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갤럭시 노트 3, 4 요거 나왔을 때도 얘네 나왔을 때도 출고가가 10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샀던 분들은 되게 싸게 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때는 실제로 한 5, 60만 원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삼성전자는요, 의외로 출고가를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내놨어요. 모든 제품들을.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높인 게 네. 높여가지고 깎아준다 해야 네.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단말기 가격은 높게 잡아놓고 네. 확 깎아주고 갖고 이 보조금을 줬지요. 네. 제한이 없을 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많이 안 깎아주고 단통법이 돼서 30만 원 뭐 네. 안팎이 되면 전화기 가격이 100만 원 부르던 게 6, 70만 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 100만 원 됐던 건 안 내려오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기술력이 발달해가 솔직히 처음에 갤럭시 S1 나왔을 때 네. 들어갔던 삼성의 원가와 지금 갤럭시 S9을 만드는데 훨씬 정교해졌지만 원가는 그 삼성이 그때가 훨씬 셌을 거야. 네. 왜 그거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자제품 가격은 싸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통신비를 왜 골머리 앓느냐. 통신 요금 내고 기계값 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두 개를 합쳐서 지금 내고 있는데 뭐 분리하자 이것까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통점을 없앤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애플한테 가격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내리겠어요?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갖고 다 시장에 풀었어요. 자, 미국은 그러면 네. 전화기하고 통신요금하고 같이 패요? 안 그러면 따로 팔아요? 아, 그걸 같이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에도 보니까 근데 애플 뭐 아이폰 신형이 나왔을 때 보니까 네. 뭐 몇 년짜리로 쓰면 얼마로 간다 뭐 이런 네, 게 있더만.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런 게 마찬가지고. 근데 영국은 보니까 네. 영화 그거 뭐야 그 저기 저 이 뭐 브리턴 갓 탤런트든가 네. 해갖고 그 노래 불러가 한국도 자주 오는 그 이성악가 있잖아. 내가 갑자기 네.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 전화기 팔았잖아. 네. 그 사람 영화에 보면 원챈스인가 그래. 영화 이 제목이 네. 이 전화기 파는 거 해. 근데 거기는 보면 전화기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전자기기점처럼 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영국은 가만히 보니까 전화기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캐나다 얼마 전에 손님 중에 캐나다 분이 오셨는데 그 아이폰 그 이번에 나온 10S 맥스 제일 비싼 거 그걸 딱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냥 200만 원 넘게 주고 샀대요. 자기는. 200만 원 넘겠죠. 근데 약간 한국이 오히려 약간 더 싸다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고가 정책을 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할인되는 나라는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 상당수가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 거의 삼성 갤럭시로 독점이 돼버린.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 LG도 급격하게 무너졌잖아요. 네. 독점이 돼버리면 그리고 네. SK는 한때 핸드폰 사업을 하고 네. 또 한때는 인수까지 했잖아 다른 네, 회사. 그렇죠. 그러다가 포기해버리잖아 스카이라고 만들다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독점이 된다라는 거는 가격이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 놈들이 삼성 거를 분해해 가지고 거의 네. 뺏겨가 네. 삼성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파는데 12, 3만 원에 팔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가격으로 팔아서 남느냐고 이러는데 네. 그건 뭔가 하면 지금 거꾸로 지나치게 높게 예? 그 이미지 브랜드를 붙여서 아이폰처럼 고가 정책으로 삼성도 가고 있다. 네. 삼성이 사실 세계적으로도 폰이 좀 비싼 편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좀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삼성의 고가 폰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설계 부품은 똑같은 건 맞는데요.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는 뭐 방수 방진이라던가 그런 그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내가 핸드폰 살 때 네. 물에 빠지면 뭐 버리지. 물에 빠진 걸 갖다가 사실은 뭐 이렇게 고쳐 갖고도 잘 안 써요. 네. 써봤자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근데 불필요한 기능을 수도 없이 넣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같으면 그냥 가끔 증거 수집용으로 사진 네. 뭐 그다음에 찍고 문자 보내고 전화 이런 그다음에 SNS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앱 정도
가끔 뭐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 외에 전화기에 나머지 기능이라는 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갈수록 셀이 집어넣어 가지고 전화기하고 카메라를 해서 카메라용으로 하는데 나는 1년에 전화기 갖고 카메라 용도로 찍는 게 아마 10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소비자랑 판매자를 둘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가, 보여주기식 뭐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런 소비 성향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갤럭시 S 시리즈예요. 새로운 거 뭐. 네, S 시리즈 저는 그래갖고 저는 약간 장사를 담백하게 하거든요. 네. 비싼 건 그냥 비싸다고 얘기해요. 사장님 이거 솔직히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도 딱 보고서 비싸다고. 저는 엔간하면 적당한 걸 추천해드리거든요. 주로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근데 우리나라 소비 성향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오자마자 제일 그냥 노트 9 주세요. 135만 원인데 512기가가 그냥 노트 9 주세요. 이거 할부금 아무리 이렇게 해도 비싼데 뭐 그래도 나는 크고 넓은 게 좋아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 크고 넓은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는 판매를 하는 편이고 너무 비싼 것부터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또 과시욕구도 있어요. 아이폰 XS 맥스 이번에 나온 거 200만 원짜리 보여주자마자 와 하거든요. 주변에서 또 우리나라는 더 그런 거에 취약해요. 미국 같은 데나 뭐 캐나다 뭐 이런 데 보면요 옛날 핸드폰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더만요. 영화에서 보면 쓰는 폰 보면 네. 미국 영화에 네. 최신 아이폰 쓰는 게 아니라 옛날 거 쓰는 사람들이 영화 주인공들도 가끔 있더라고. 뭐 이번에 어벤져스 3 보면은 모토로라 옛날 거 쓰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폴더폰 쓰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이 소비 성향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판매자랑 구매자의 입장을 둘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LG하고 삼성은 그래도 통신사와 전화기 판매를 겸하고 있는데 네. SK는 네. 폰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하고 폰은 안 만들고 네. 통신사만 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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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분리해서 팔면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 통신, 이제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통신사들은 사실 이번에 압박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통신사 영업이익률을 제가 다 따져봤거든요. 다 따져봤는데, 그 예전, 뭐 한 2년 전 대비해갖고 몇십 프로가 빠졌어요. 영업이익들이. 왜냐면 정부에서 하란 대로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많이 깎지도 않았잖아. 근데 문정권이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통신요금 인하를 뭐 마치 공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뭐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무슨 뭐 저소득 소외계층 뭐 이런 사람들을 듣고만 이야기하고 일반 국민들은 통신요금 내려간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뭐 가입비인가 뭐 그거 처음에 뭐 65세 이상은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2,100원 정도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뭐 할인한다고 하겠죠. 뭐.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하니까는 지금 통신요금은 나름 합리적으로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 같으면은 32,890원에 전화 문자 무제한 그리고 데이터 300메가 막 이랬는데 지금 딱 110원 더해서 33,000원에 전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 1.2기가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주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는 나름 통신요금은 합리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기계값이에요. 기계값을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근데 웃기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만 원 주고 누가 판다고 치면은 이거 값 내려라 한다고 해서 이걸 내리겠습니까? 내가 볼 때 다른 거는 수입 개방이 완전히 됐는데 네. 왜 이거 전화기 단말기는 수입 개방이 안 되고 국내에 들여오는 통관 과정이 그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파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전파 인증을 받고 들여와야지 판매가 가능한데 그 전파 인증 등록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일반 영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종별로 다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경우 일부만 들어오고 잘 못 들어오구나. 그러니까 개인이 가갖고 중국 가갖고 한 대 정도 사갖고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팔잖아요. 네. 판매점에서 중국 폰. 중국 폰이요? 팔죠. 팔더만. 내가 그거 내가 지금 열불 났을 때 폰 좀 집어 던지려고 비싼 폰은 집어 던지면 깨지면 손해 볼까봐 네. 하도 전화기를 많이 깨먹어서
중국 폰을 좀 쓰자 했다가 네. 아주 한 두어 번 쓰다가 네. 열불이 나서 다시는 안 쓰지. 중국 그게 우리나라는 솔직히 제가 요거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저 동남아 국가들이라던가 그 해외 국가들 보면은요 자국에 그 삼성 같은 기업이 없어갖고 중소기업에서 보통 스마트폰을 만들거든요. 근데 품질이 현격히 떨어져요. 심지어 어떤 뭘 하려고 하면은 기능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복에 겨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복에 겨운 행복한 고민도 하지만은 아주 네. 알뜰하게 갖다 바치는 것도 있지요. 국민의 그쵸. 집안의 소득 중에 상당한 부분을 매번 그냥 신용을 내고 그러면 또 아무리 잘 써도 2년 차가 3년 차 딱 가면 네, 고장이 막 여기저기서 희한하게 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100몇십만 원짜리를 우리가 테레비를 갖다가 네. 100몇십만 원 주고 2년 쓰고 바꾼다고 하면 다 아마 난리가 날 사람들이 전화기는 또 2년쯤 쓰면 다 잘 바꾸더라고. 네. 아니 자주 바꿔요. 우리 그게 뭐 소셜 포지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함청년도 뭐 가오? 또 돈도 되겠지만은 좌우간 네. 이 저는 오랫동안 이 전화기하고 통신사를 별도로 팔아라 아,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함청년은 네. 이런 판매점이 하는 이런 이 부가가치의 네. 창출의 역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전화기 파는 청년 한 8만 명인데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이렇다. 저는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저기 국회 앞에 가서 저기 뭐야 이 단말기 자급제 폐지하라고 이제 전국에 전화기 판매점, 통신 판매점 연합회 네. 해가지고 이거 안 해요? 아, 저는 근데 그런 쪽으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우리 함청년 안 하더라도 네. 이 전화기 파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하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든가 요 집회예요? 네, 집회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집회하는 그림만 좀 넣으시. 지금 IT 뉴스에 이 1등이 지금 한 달간 1등이 단말기 자급제예요. 아 그래요? 네. 참. 여러분들이 IT 뉴스 보시다가 헷갈리시면 이 방송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보시면은 아, 유통 구조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구나. 좀 나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뉴스를. 이게 이제 한국이 특별하게 결합 상품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전화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신사를 같이 했거든. 네. 그럼 통신사가 먼저냐 전화기냐 먼저냐면 네. 처음에 어떤 게 먼저요? 삼성은 가만히 있어봐 통신사가 없네. 네. 삼성은 없죠. 그죠? 지금 통신사가 LG하고 네. SK, KT 네. 네. KT는 또 통신사만 하고 네. 전화기는 통신사는 SK, KT, LG, 그리고 제조사는 삼성하고 LG, 그리고 애플, 그리고 그 외 등등. 등등등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전화기를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은 통신사가 없고, 또 통신사 중에서는 KT하고 SK는 네. 전화기가 없고, 네. 두 개 다 하는 것은 LG인데, 네. 그럼 LG가 잘 돼야 되는데 또 LG도 또 지금 전화기 단말기로 적자가 네. 누적되고 있더만. 네. LG 아무래요. 제가 100대 팔면은요, LG 거 2대 나옵니다. 저희 회사에. LG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자, 그리고 삼성은 전화기만 팔면서도 상당히 삼성 왜 통신사 하려 안 했을까요? 아무래도 규제, 그 독과점. 때문에 네. 삼성이 때문에 한때 국회- 통신 쪽에 관심도 좀 가졌는데 네. 그 KT는 왜 전화기를 안 만들었을까요? KT요? 공영 기업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KT는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바일 사업자 1등은 SK입니다. 근데 인터넷 사업자 1등은 KT거든요. KT는 인터넷을 충분히 기존의 망 사업에서 네. 경쟁력이 있으니까 국가니까. 그리고 SK나 LG도요. 실제로 KT망을 빌려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 SK는 처음에는 전화기를 하청 형태로 좀 만들었잖아요. 네, 스카이라고. 네. 그 다음에 또 회사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 망한 전화기에서. 펜텍큐리텔. 네. 그래가지고 하더니만 그게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네. 그냥 전화기 사업에 손을 떼더만요. 네. 안타깝죠, 뭐. 아니, 저는 많은 제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제조사가 엄청 한 많거든요. 10대 되대요. 10개 아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메이커부터 해야 뭐, 그냥 집에 뭐 브랜드로 있더만 그런 거. Q10이라는 사이트 가시면요. 굉장히 중국에서 만든 다양한 핸드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참 좋아요. 사시는 건 좋은데 AS는 절대 기대 못 하신다는 거. 금방 또 고장날 수 있다는 거. 애매한 그냥 가격. 싼 맛에 샀다가 화낙질 나면 던져서 깨버리면 되는 폰입니다. 네, 네. 보통 그런 거죠. 네, 자 오늘 또 이 단말기 네. 통신 네. 이 집집마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 소득이 투입되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뭐 단말기 작업제 어떤 선의는 좋으나 도서점까지도 지금 책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도서점까지도 그렇고 단톡방도 그렇고 나는 어쨌거나 좀 얄미운 게 많아서 이 둘이 나눠서 팔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함청년이 또 조만간에 판매점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까봐 참 그것도 고민이네. 자, 오늘 전화기에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 네.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